정직과 진심으로 학생들을 생각하고 교육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노력하는 선생님이 있는 곳, 그런 곳이 창조의 아침 미술학원이고 모든 선생님들의 목표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 창조의 아침 최경희 원장입니다. 저희는 광주에서 20년 넘게 학원을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상위권에 진학을 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대나 서울대나 한예종, 저희가 미대에서 목표로 하는 대학들을 많이 배출을 하고 있고요. 그 배출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다방면으로 좋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조의 아침 미술학원 경기 광주 캠퍼스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홍진석 전임입니다. 창조의 아침 커리큘럼은 매년 입시미술연구소에서 입시 문제를 분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은 기초과정, 심화과정, 전공 탐색과정으로 나눠져 있고요. 고등부는 입시에 맞춰서 기초 소양과 기초 디자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아침은 학생들의 진로와 전공 탐색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전공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 원정대나 전공 선배와의 만남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신 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친구들로 디자인 회사의 장단점을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실무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자동차 디자이너, 패션, 시각, 산업, 제품, 공예 등 여러 분야의 선배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전공에 관련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틀그라운드 디자이너가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창조의 아침 미술학원은 광주시에서 매년 1등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어린이 미술대전, 광주시 청소년 미술대전, 전국 학생 미술논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주최하는 대학교 실기대회에서도 매년 본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가 재능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 대학교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은 수업을 오시면은 4주간의 피드백을 준비를 해드리고 그 피드백으로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대학 진학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단하실 수 있고 저희는 일단은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왔기 때문에 물론 실기력과 창의력 관리는 준비가 되지만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중간중간에 대학 진학 후의 상황이라든지 대학 졸업 후에 직업 탐색은 어떤 건지 그것도 지속적으로 안내주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장점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커리큘럼 교재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몇 년간의 데이터 자료, 평소 수업 자료, 또 그거를 연계해서 대학교 합격한 사례가 있는 그 자료들까지 다 교재로 모아놔서 관찰, 구성, 그 다음에 실전 등등 이런 파트를 세분화시켰습니다. 아이들이 미래의 디자이너가 될 초석으로 이론을 습득해야 될 부분을 기본적인 거를 안내를 하고요. 흔하게 대학교 문제에서는 단순히 보고 구성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추상적인 언어들을 많이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문제를 보면은 옆에 선생님도 없고 내가 혼자 이 문제를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 평소 수업 때 담겨져 있는 내가 이 상황에서 비교했을 때 일상 속에서 바라봤을 때 가벼움과 무거움은 무엇인지 부드러움은 무엇이고 이거를 시각적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건지 리듬감을 보여줄 때는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거를 저희는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력과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물들의 연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교수님들께서 예전에는 최상위권 학교가 창의력 발상, 기초 소양 평가라는 그런 과목이라면은 지금은 기초 디자인과 기초 소양의 그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힘들겠지만 저희는 입시가 미래 디자이너분들이 꼭 필요한 소양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입시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거의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비는 저희가 고등부 기준은 고2, 고1이 있는데
고등부 2학년 같은 경우는 주 4회 수업이 있습니다. 요일은 화, 목, 금, 토, 토 이렇게 5회 중에서 4회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이 기준이 되는 거는 월, 수, 금은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학원을 가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비워놓고 나머지 화, 목, 금, 토, 토 중에 주 4회를 선택을 하고 비용은 64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도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1 같은 경우는 목, 금, 토, 토 중에서 주 3회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4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슬럼프는 저도 슬럼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제 상황을 많이 말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선생님이 슬럼프가 왔어요? 선생님 그냥 잘했잖아요.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뛰어나게 잘했다고 보다는 저는 재밌어하고 흥미있게 했거든요. 만약 제가 아이들한테 슬럼프가 왔을 때 일단 저의 상황을 말해주는데 저는 학생 때 선 하나도 마음대로 안 그려지면 속으로 되게 화가 났습니다. 왜 안 되지? 왜 옆에 친구보다 안 그려지지? 욕심을 좀 더 많이 냈고 아이들한테도 너가 그렇게 미래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면 옆에 친구는 당연히 이겨야 된다. 욕심을 내라. 그래서 저희는 수업할 때도 주변 친구들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하면서 많이 섞어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옆에 볼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 친구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 선생님이 지적을 했네?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도 많이 피드백을 하고 강평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개별적인 1대1 수업도 중요하지만 이제 서로서로 볼 수 있는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로 인한 슬럼프 극복은 늦으면 진짜 6개월까지도 가지만 결국에는 또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평소 시간과 방학 때 시간이 다른데 평소 수업 시간에는 6시에 등원해서 10시에 하원 대부분 4시간 이내로 끝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이론 수업을 듣거나 마지막으로 그림 평가, 오늘에 대한 그림 평가 강평을 진행을 하고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오전 9시부터 진행을 해서 밤 10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조금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목 디스크, 손목 터널 증후군, 허리 디스크도 있지만 저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13시간 동안 몇 주간 앉아있다 보면은 고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가 자세 교정도 좀 많이 시켜주기도 있게 합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시면은 저희도 어쩔 수 없기도 하죠. 여기 온 친구들 대부분이 부모님이 동의를 해주셔서 물론 처음에 다들 걱정을 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처음 질문해 주신 게 우리 아이 소질이 전혀 없는데 미술과 관련이 전혀 없는데 시켜도 될까요? 이러면 저는 오시면은 4주간이라도 조금 한번 보셔라. 아이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아이가 한 달 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공부 앉혀놓으면은 튀어나가던 녀석이 4시간 동안 그림에 몰두하고 나만의 생각을 표현하는 걸 어머님 보셨나요 혹시?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우리 아이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기타 등등 집안의 환경이나 개인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인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일단은 미술을 하고 싶으면은 독학은 솔직히 어렵긴 합니다. 옆에서 선생님들이 안 좋은 습관을 잡아주고 바로 즉각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혼자만의 그림 스타일로 가면은 교수님이 원하는 상을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일단은 학원을 못 다니면 비실기가 전형이 아주 약간 있습니다. 성적 공부를, 공부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것저것 재료비랑 특강비 때문에 금액대가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 단과 학원 같은 경우도 영어, 국어, 수학 그것도 특강비가 생각보다 이걸 모아놓으면 오히려 미술학원보다 오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물론 아이들 중에서도 성적 관리를 하려고 국어, 영어, 사회 이렇게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최대한 어느 정도 그 과목을 끝냈다. 내신 관리하는 인원은 그 기간이 끝났다. 또는 모의고사만 집중적으로 하면 된다 하는 친구들은 그 파트별로 나눠서 학원의 개수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재료에 관련해서 조금 압박이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입시가 끝나면은 당근을 좀 찾아봐라. 또는 아는 선배에 대한 재료를 꼭 물어봐라. 그럼 좀 물려받거나 아니면은 졸업한 당장 최근에 졸업했던 선배들이나 옆에 보조연구원 선생님들이 썼던 그 후기되는 물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물감을 사는 것보다 그 낱개를 몇 개만, 나는 파란색 할 때는 이 색깔이 내 무기가 될 거야 하는 컬러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소분해서 산다면은 확실히 조금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입시 트렌드가 매년 많이 바뀌긴 하는데 학원마다 그림 스타일이 분명 있습니다. 약간 공장 찍어내듯이 하는 그림체가 있는데 그게 그룹핑돼서 모이면은 선별을 아예 안 하거나 그 중에서 한 장만 뽑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보고 잘 그리면 물론 좋다. 관찰력 생기고 시간 내에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은 좋은데 너만의 발상이 사라진단다. 문제를 받았을 때 이 개체로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관찰을 좀 글로 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상 속에서 보는 모든 소재가 출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번에 교수님들께서 해산물을 좀 출제를 하셨는데 막 흔하게 웃긴 말로 뭐 교수님이 수산시장 갔다 오셨나 막 이럴 정도로 우스갯소리가 나왔는데 그 정도로 뭐 유튜브 영상을 보든 다큐멘터리를 잠깐 TV에서 보든 동물이 뛰어가는 동세나 물방울이 떨어지는 형태라든지 그 순간을 캐치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께서 많이 추구하시는 거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요소를 어떻게 시각화할 건지, 이걸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 디자이너로서 발상은 어떻게 하는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림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